오늘은 밝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책 리뷰하는 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볼 책은 잘 알려진 고전입니다. 이 인조인간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괴물이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고 그 괴물들이 이 만든 과학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흔히 이 책의 제목인 프랑켄슈타인을 이 만든 과학자가 만든 괴물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나사못이 이렇게 박힌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서 이 메리 셸리 작품 안에서는 이 과학자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고 만든 괴물의 이름은 그냥 괴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에 관해서 얘기해 볼 점이 많은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짤막하게 해주면, 이 과학자는 어렸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비 과학에 빠져들지만 이후에는 바른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제대로 순수 과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능력이 있어서 어느 날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다녔던 대학 안에서 모든 교수들을 포함해서 탑 1위에 오를 정도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인공이 어느 날은 인간을 만들고 싶다고 결정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던 주인공은 결국은 해냅니다. 근데 보통 인간은 아니었고, 신장이 2m가 넘는 인간이 아닌, 형체는 인간 비슷하지만 결국에 본질적으로는 괴물을 만들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만든 이 결과물 앞에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년 후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괴물이었고, 괴물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적응까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래, 이건 모두 나를 만든 프랑켄슈타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켄슈타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죽여 나가게 됩니다. 동생, 친구, 그리고 결혼식 날 밤에 결혼한 아내까지 모두 다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멘탈적으로도 견디지 못했고 육체도 너무 노쇠했다기보다는 너무 약해진 나머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물은 그 사망한 자기를 만든 과학자를 보면서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와 슬픔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 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존엄성, 과연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과학의 책임성.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키워드를 뽑고 싶었던 게,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프랑켄슈타인의 얘기를 듣고 어느 선장이 쓰는 식으로, 그 선장이 자기 누나한테 누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면서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책이 서술되는데, 이 선장이 빙하 탐험을 계속 신대륙 탐험을 하고 싶었지만, 선원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위험하니까요 이 빙하 탐험을 하면, 그것보다 우리는 살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 선장만큼은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 꿈과 개인적인 안락, 인간으로서의 행복, 안락, 이것 간의 충돌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어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행복보다 어떻게 보면 업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욕망은 뛰어나고, 과학적으로는 말이 엄청난 거죠. 사람을 만든 건데. 뛰어난 업적이었으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괴물이 이 프랑켄슈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었다는 점에서는 인간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 결국에는 빙하 탐험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선원들의 반발로 끝내게 됩니다. 대비적인 걸 보이죠. 아마 이 선장은 이 빙하 탐험을 계속했을 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누나와도 다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뭐 육지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빙하 탐험을 끝내고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인간적 행복과 근접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업적이냐, 인간적인 행복이냐. 보면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하시는 서장훈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즐길 수가 없다. 농구는 전쟁이었고 나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인간 정말 수준의 높은 진짜 예술적인 경지에 오르는 그런 정말 고차원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일정 시간과 돈, 비용이 투입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고 어느 정도 이상의 대가를 뽑아내고 싶다면 그만큼 내가 먼저 기브 앤 테이크 원칙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다 보면 인간적인 행복 부분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흔히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가족, 사랑, 친구, 우정 이런 것들과 업무적인 성취가 충돌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둘 다 갖고 가기란 확률이 많이 낮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오자면 프랑켄슈타인은 성취를 선택했고 프랑켄슈타인의 얘기를 자신의 누나한테 전달하는 빙하 일주를 했던 선장은 인간적인 행복을 본인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당했죠. 네, 그렇게 상반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취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행복을 선택할 건가요? 둘 다 갖고 가긴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것에 좀 더 무게를 둘지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를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성취냐 인간적인 행복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리뷰했고요. 다음에도 알찬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